네, 11월 3일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악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르다 보니 불안감은 많이 남아 있고요. 10월 달에 보면 사상 4년 만에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지만 이어서 어제도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슨이 0.94%, 나스닥이 1.45%를 올랐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대형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것이 보여지고요. 경기의 활성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상승이 주가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뭐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 네.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우선 4월 달까지는 유예 기간을 주고요. 4월 이후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소액주주들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행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의 상장사는 거래소는 2%, 코스닥은 4%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50억, 40억 돼 있던 걸 25억, 20억으로 줄여서 대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게끔 지분을 좀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율도 중소기업은 10%였는데 이제 차등 없이 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20%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슈퍼개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던 부분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차액 실현을 위한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KDB 대우증권의 인수전에 4곳이 참여를 했어요. KB금융,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우리사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우증권 노조, 그래서 4군데가 참여하게 됐는데요. 중국계라든지 아니면 외국계, 중국을 비롯한 외국계의 참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비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그거를 한 열흘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본입찰에 참여하는 부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KB금융,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인수하게 되면 현재 4조가 넘는 대우증권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권사를 합치면 증권업계를 평정해서 1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많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병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게 대우증권 노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대우증권 노조가 아직 SI라든지 FI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계 같은 펀드에서 대우증권 노조와 손잡고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병으로서 저는 대우증권 노조 쪽이 어떻게 SI나 FI를 손잡을지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고요. 좀 더 핫하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 달에 자동차 업계가 대규모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연말을 넘기면 과거 재고 떨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많이 하고요. 유로5 모델, 디젤 배기가스 규제 모델은 12월 달부터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떨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쿠스 같은 경우는 10%까지 깎아주기 때문에요. 에쿠스 리무진이 1억 4,300만 원인가 하시기 때문에 거의 1,400만 원 이상의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쿠스는 12월 달 모델 체인지가 돼요. 그래서 12월 달 모델 체인지가 됨으로써 11월 달에는 좀 더 할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쌍용차는 쌍용 캐피탈이 할부 시스템으로 내년에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분위기를 더 잡아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유가 하락 등의 이유로 10월 달에 자동차 판매 실적이 삼성, 르노, 전철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급증을 했어요.
새로운 역사를 쓸 정도로 전부 다 급증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랠리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롯데로 명함받기는 삼성맨들, 좀 대규모 빅딜로 많이 말이 많은데요. 롯데케미칼의 평균 직원은 직원 연봉이 6,700만 원. 근데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그 삼성 SDI의 케미칼 사업부는 연봉이 8천만 원, 삼성 정밀화학은 8,800만 원으로 인수업체의 인건비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상향 조절되기는 쉽지 않고요.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평균 근무 연수가 롯데케미칼은 13년, 그리고 나머지 삼성 SDI 케미칼 사업부나 이제 삼성 정밀화학은 11년이기 때문에 2년을 더 다닌 사람의 연봉이 더 낮다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수 보너스도 그 빅딜이 시작했던 삼성 코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노조도 만들고 하면서 악유를 해가지고 8천만 원, 1인당 8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요. 하나 토탈, 삼성 종합화학은 6천만 원, 하나 테코인은 4천만 원, 하나 탈레스는 2천만 원으로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큰 돈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로 M&A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도 그 인수 보너스를 많이 주지 말자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삼성맨들이 이탈이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